안녕하세요.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오늘은 뇌 건강과 떨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수전증, 손떨림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모임 자리에서 술잔을 주고받을 때, 음식을 앞접시에 덜어드릴 때, 멀리 있는 반찬을 집어올 때 손떨림이 나타난다면 참 곤란하겠죠. 특별한 원인이 없이 나타나는 떨림을 본태성 떨림, 본태성 진전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떨림증을 단순히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고 계실 것도 같은데요. 혹시 이 떨림증과 치매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본태성 떨림은 의외로 흔한 질환입니다. 전체 인구의 1%가량 나타나고요. 60대 이후의 인구에서는 약 5% 가까운 유병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증가하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전에 수전증을 비롯한 떨림이 있었던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떨림이 없었다가 60대 이후에 수전증을 처음 느끼신다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인 파킨슨병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신경퇴행성 질환, 즉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경이 녹슬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인데요. 손떨림을 가장 주요 증상으로 가지며 여러 운동 증상과 함께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파킨슨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손떨림과 그 외의 증상을 잘 알고 있다면 초기에 진단을 통해 빠른 대처가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파킨슨병 환자와 앞서 말씀드렸던 본태성 떨림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태성 떨림, 이 증상은요, 특정 자세를 유지하거나 특정 활동을 할 때 심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잔이나 커피잔을 들 때, 식사하면서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쓸 때, 또 글씨를 쓸 때 떨림이 심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술을 몇 잔 마시면 떨림이 좀 덜해지는 걸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본태성 떨림 환자분들은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술 마시기 전에 본인 혼자 몰래 몇 잔 빨리 마시거나 아니면 좀 긴장되는 자리에 가기 전에 술을 몇 모금 마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즉, 술을 마셨을 때 조금 증상이 덜해지는 걸 느끼시는 게 본태성 떨림 환자분들이고요.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을 때, 가만히 있을 때 떨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팔을 이렇게 어딘가에 걸쳐두고 있으면, 그리고 팔을 편안하게 두고 있으면 본태성 떨림 환자분들은 떨림이 덜해지거나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이렇게 팔을 걸치고 있음에도 손을 떱니다. 이를 가만히 있는데도 떨린다고 해서 안정시 떨림이라고 합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의 떨림을 영어로는 필 롤링, 우리말로는 알약을 빚는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 알약을 빚어내는 것처럼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굴리듯이 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파킨슨병 환자는 이런 손떨림과 함께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는 운동 완만, 근육이 뻣뻣해지는 경직 증상을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본태성 떨림과 파킨슨병으로 인한 떨림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킨슨병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본태성 떨림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파킨슨병 가능성이 4배 높다는 보고가 있고 60대 이후의 떨림증 환자들에게서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발병률이 정상인보다 더 높은 확률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킨슨병과의 떨림을 구분하셨다면 본태성 떨림 환자분들이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부터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떨림은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족들 중에 떨림 환자가 있었다면 나도 떨림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과도하게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불안에 대한 치료와 관리도 필요할 수 있는데요. 불안을 덜 느끼고 긴장만 덜 하셔도 이 손이나 머리를 떠는 증상이 훨씬 덜해질 수 있거든요. 말 나온 김에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꼭 떨림이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잘 보고 따라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가장 주요적으로 작용하는 호흡의 주동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갈비뼈 사이의 늑간근, 그리고 가슴의 가로 방향으로 위치한 횡격막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는 들숨일 때에는 갈비뼈 사이가 부풀어 오르고 횡격막은 아래로 내려오며 가슴이 넓어지죠. 반대로 호흡을 내쉬는 날숨일 때에는 부풀었던 몸통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후 숨을 내뱉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긴장을 잘하고 불안하신 분들은 호흡의 주동근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호흡을 하느냐? 호흡 운동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호흡 보조근, 목과 어깨의 근육으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어깨의 승모근, 목의 흉쇄유돌근이 대표적인데요. 원래 이 보조근들은요, 우리가 격한 운동을 해서 숨이 헐떡거릴 때 이런 상황에서 호흡의 주동근을 도와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막 열심히 뛰었어요. 그럼 우리 숨 찰 때 어떻게 하죠? 일반적인 호흡으로는 호흡량이 부족하니까 호흡을 더 강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 목과 어깨의 근육까지 활용해서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긴장을 잘 하는 분들은 평소에도 목과 어깨의 호흡 보조근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호흡의 보조근 사용을 배제하고 주동근이 작용할 수 있도록 호흡을 가다듬으셔도 긴장이 훨씬 풀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어깨가 아래로 축 처지도록 목과 어깨에 힘을 빼줍니다. 힘을 못 빼시거나 잘 안 빼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어깨를 아래로 축 늘어뜨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배와 옆구리, 이 몸통이 빵빵해지게 배를 내밀어 주세요. 들이마시면서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에는 다시 배와 옆구리가 쪼그라들게, 이 배꼽이 등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내쉬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호흡을 해주실 때 입보다는 코로 호흡해 주시는 것이 더 좋고요. 내쉬는 날숨을 보다 길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어깨가 들썩이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직접 어깨에 손을 올려두시고 호흡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려두신 상태에서 호흡을 하실 때 몸통으로 잘 하시면 이 손에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긴장되어서 목과 어깨의 근육으로 호흡을 하실 때에는 이 손에 근육의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다른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뒤에 서서 내 어깨에 손을 올려두도록 요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이 도와주시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 써서 호흡을 5분 정도 계속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단순히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명상법이 되기도 합니다. 긴장을 완화하는 호흡법 자주 활용해 주시고요. 이러한 떨림은 근육의 문제로도 유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우리 몸의 자세와 체형은 떨림뿐만 아니라
평소 우리 몸의 건강 상태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이 손떨림이나 머리 떨림이 심한 분들은 목이나 어깨 근육이 많이 뭉쳐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육이 뭉치고 특정 자세가 오래되면서 이 체형도 불균형해지기 쉬운데요. 거북목 또는 일자목도 잘 되고 어깨와 팔꿈치도 중립이 아니라 앞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렷 자세를 하고 손을 아래로 내렸을 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앞을 가리키지 않고 돌아가 있는 분들 계셔요. 대부분이 그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보시면 책상에 앉아서 작업을 하죠. 자, 어깨 안쪽으로 돌아가 있죠. 팔꿈치 안쪽으로 돌아가 있죠. 이런 자세로 오래 하시다 보니 중립 자세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세는 떨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세를 개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단한 체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돌아간 어깨와 팔꿈치를 돌려주는 운동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앉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들어서 90도 구부려 주세요. 이 상태에서 팔을 천천히 바깥으로 돌리실 건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팔로 그냥 돌리시는 게 아니라요. 등과 어깨, 즉 몸통의 뒷면에서 잡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로 돌리시는 게 아니라 등에서부터 뒤로 잡아 돌린다. 45도 정도 돌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유지하고 다시 돌아와 주시고요. 또 돌아가서 5초 유지해 주시고 돌아오시고 이 동작을 하루에 10번만 해주셔도 체형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의 위험 신호 중 하나인 떨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떨림을 완화하는 데 그리고 평소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호흡법과 간단한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잠과 뇌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